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조회수 늘리려고 자극적인 내용을 살포하는 그런 부동산 유튜버들, 아니면 남들 집 살 때 집은 투기보다는 거주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던 일반인들. 그런데 요즘 이분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이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을 제가 제 맘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집 사는 건 지금 하지 마 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보통 어떤 정책을 컨트롤하는 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딱 짚어서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이런 식의 메시지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보이도록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면 집 사지 말라고 대놓고 말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거시 전체로 보면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이 뜻은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나는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에 찬성이야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많은 빚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신혼가구와 같은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고통이 크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영끌족이 힘든 건 알겠지만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집값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어 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영끌족의 매물은 시장에 나왔나? 제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건 분명히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패닉셀링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급급매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영끌 하셨던 분들 중에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이분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끌족 A씨는 21년 7월에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를 8억에 샀습니다. 이 당시에 갭 투자로 샀습니다. 이때 전세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어찌되었건 5억 7천만 원의 전세를 결국은 마쳤습니다. 전세 맞춘 지 1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매매가가 7억 7천만 원부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오잉? 이게 무슨 달나라 얘긴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매 호가와 전세 호가가 사실상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실제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의 실제 상황이고, 제가 오늘도 이거를 시나리오 쓰면서 다시 한번 체크한 사항입니다. 물론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호가가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몇 억씩 떨어졌다, 정고점 대비해서 20% 빠졌다, 이런 곳이 많은데 이건 또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어떻게 잘 버티는 곳이 지역별로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A씨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전세는 다시 맞추면 되고 아직 시간도 있고 모자라는 돈은 2, 3천만 원 수준일 거라서 여차하면 어떻게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끌이지만 급하게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기 모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끌 B씨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21년 10월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실입주를 했습니다. 약 10억의 아파트를 샀고 그 당시 근저당이 3억, 그러니까 대출을 한 3억 정도 받은 겁니다. 이때 이미 슬금슬금 금리가 꿈틀거리면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고정금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고민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이미 호가가 8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속은 많이 쓰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팔면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사실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 허공에 날아가는데 절대 그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텨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부동산 시장이 빨리 무너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닥 확인이 차라리 빨리 되면 그러면 오를 일만 남았고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할 텐데 지금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불안하기만 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바닥에 발이 닿는 거랑 바닥에 발이 닿지 않고 그 깊이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랑은 그 심리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A, B의 사례는 제 경험상 보면 주류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이고 어느 정도 소득이 또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A, B 사례 말고 진짜 위험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패닉셀링을 하는 순간이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금리만 안정되면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단순하게 금리 하나로만 설명되진 않습니다. 아직 폭탄 하나가 안 터진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거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그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양도세 깎아줄 테니까 다주택자들 집 알아서 팔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물량이 시장에 거의 안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주택자 C는 5월 달에 이 내용을 접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5월이라는 이 시기가 살짝 부동산 시장에 혼동이 오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3월, 4월, 5월에 매도를 좀 했다고 실제 반짝 거래가 있었다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시기에 지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C는 지금 급하게 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하기 아주 딱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왠지 부동산이 다시 뜰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요상하던 시기에 그냥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7월달, 8월달이 되니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집값이 다시 오를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확 옵니다. 다주택자 C는 왠지 내가 1번 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왠지 내가 1번 타자가 돼서 뭘 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양도세 요 중과배제 혜택을 보고 그게 맞는 건지 이게 선택이 맞는 건지 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간 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10월 달은 어떨까? 아직 1년 중에 1년이란 기간 중에 5개월 뿐이 안 지났습니다. 자, 신에게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사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결사항전의 의지를 굉장히 쓰잘데기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또 제 맘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 12월,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5개월 정도 남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올겨울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23년 5월 9일까지 양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양도가 완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의 판단은 매매 계약이 아니고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5월 9일까지 잔금이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주택의 매매는 2, 3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중간에 중도금 한번 하고 잔금을 또 치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월 달에는 매매가 되어야 5월 9일 전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난 네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아주 짧게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달에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급매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끌족과 서로 먼저 팔려고 시원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수 있다. 즉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집 먼저 팔기 대결이 시작되면 집값의 향방은 누구도 알 수 없다입니다.
물론 저의 짧은 지식과 또 미천한 경험에 의지해서 그냥 상상을 해본 것일 뿐 실제 안 그럴 확률도 꽤 있습니다. 아니 뭐 너 여태까지 실컷 말해놓고 이렇게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는 거냐? 너 굉장히 얍삽한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다주택자분들이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포기하고 버티기 들어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그 시기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권 말기 또는 총선 이럴 때 어떤 정책이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날 살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상황이 아니면 일단 그냥 버티기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세금이나 정책에 대해서 복덕방 정도는 씹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치가 쌓인 분들은 그냥 버티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좋았어. 이 정도면 도망갈 거면 충분. 저는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